네, 김 소장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내가 이런 영상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좀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막 통화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학회에 논문을 이제 투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도 학회에 투고된 논문 심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 학회 심사를 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논문을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 학회에서 다 화이트로 저자를 다 지워서 옵니다. 개인정보 다 지워서 오기 때문에 이 학회 논문을 뭐 교수님이 썼는지 학생이 썼는지 아니면 알고 보면 내 아는 사람이 썼는지를 몰라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썼는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심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마 학회 관계자는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몰라요. 그래서 그 심사를 하다 보면 어 뭐 가급적이면 좀 좋게 심사를 하려고는 하지만 이 심사를 하는 기준이 내가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이 맞다면 제대로 지적을 한 게 될 것이고 상대방이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내가 이거 지적해야지 하고 지적을 했는데 상대방이 더 몰라. 이러면 수정을 해서 나한테 주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사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반박을 한다고요. 그래서 반박을 해서 나한테 오면 내가 그거를 읽어보고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솔직히 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누가 썼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내가 뜨끔할 뿐이에요. 이거 혹시 굉장히 아주 저명하신 교수님이 쓰신 거였나? 내가 개뿔도 모르면서 괜히 지적을 했나?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회 논문 투고를 하셨을 때 그 심사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지적을 하잖아요. 되게 잘난 척 하면서 막 지적하잖아요. 옛날에는요, 막 인신공격성 그런 지적도 막 들어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들이 이씨 쥐가 뭔데 나한테 지금 인신공격성 이야기까지 하느냐 해서 그 학회에다가 막 민원 제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부분 지금 학회는 학회 논문 심사자는 절대 인신공격성인 그런 느낌의 글을 적어서 지적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막 생기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그러지는 않았는데 옛날에는 막 진짜 그런 몰지각한 심사자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보통 박사학위 논문 투고를 위한 그 자격 조건으로 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좀 실력이 없다 보니까 심사하시는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를 난 무조건 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니까. 소위 말해서 심사자분들도 정말 고쳐야 될 거는 내가 딱 보고 이건 내가 실수했네 고치면 돼요. 근데 심사자도 개뿔도 모르고 심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그걸 어떻게 고쳐요? 내 논문을 더 망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반박을 해야 됩니다. 이래 이래 이래서 그거는 지적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래 이래 이래서 그거는 내 말이 맞다. 고칠 수가 없다. 라고 반박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하고 있으면은 그 고치는 게 잘못된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무조건 다 고쳐야 된다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거는 내가 고치고 반박할 거는 반박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학회 논문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학위 논문은 그랬다가는 이제 교수님한테 어차피 다 대면 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이제 딱 찍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학위 논문이 그런 면에서 좋지 않아요.
솔직히 교수님도 인간인데 자기가 무슨 뭐 하나님 부처님도 아니잖아.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거를? 모를 수도 있다고. 물론 학생보다는 많이 알겠지. 근데 교수라고 해서 뭐 모든 거를 다 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무슨 예? 그 사람이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 진짜 잘 돌아가게?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교수들도 잘 모르고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정확하지 않은데 막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 학교에서 학위 논문 심사를 할 때 교수님들도 지적을 되게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이 만약에 되게 실력 좋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교수님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좀 내 연구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막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논문은 이제 거의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위 논문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 어떤 거냐면 학위 논문 심사 때 반박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교수님 얼굴 딱 보고 교수님 완전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교수님 그건 아닌데요 이랬다가는 완전히 뭐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학위 논문 심사에서 뻔히 교수님이 지적한 게 잘못된 거를 알지만 그거를 교수님 기분 안 나쁘게 반박하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논문 쓰기 전에 심신단련부터 해야 되나? 예? 도부터 닦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그런 반박이 들어올 때 어떤 학생들을 어디서 감히 뭐 싸가지 없게 이런 마인드로 심사하시면 안 되고 학생들도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막 대답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더 안 될 것은 진짜 학생이 아무것도 모른 채 논문 심사 들어가면 더더욱 안 되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책으로서 제가 제안 드린 게 바로 그거죠. 내가 확실히 알면 대답을 하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답을 하나로 통일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을 하냐면 뭐 잘못했습니다. 뭐 죽여주시옵소서. 무조건 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답을 이걸로 통일을 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수정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중립적인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 교수님과 다시 상의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뭐 나중에 이제 검토해보고 뭐 수정하겠으면 하고 뭐 말겠으면 말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 비켜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교수님이 고치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 고칠게요 고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심사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학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학회는 뭐 지금 대도 하는 거 뭐 고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고치냐고 그거를 반박하면 되는 거지. 실제로 반박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어디 싸가지 없게 하면서 막 난 리젝트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학회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니까. 만약에 내가 학회 논문 심사하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안다.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는 아니, 불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떤 규정 위반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는 불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만약에 학회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리젝트 당했다, 등재가 안 됐다, 다른 학회 내면 되지 뭐. 시간 조금 더 잡으면. 그래서 학회에 투고하는 거를 너무 급하게 일정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해놔야 돼. 미리미리 1학기 때부터 미리미리 해야 돼요.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게 이제 학회 논문 내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박사과정 들어가셔가지고 학회 논문을 투고를 하는데 그 박사 학위 논문 심사 청구 자격 조건이 학회에 논문을 뭐 한 편 내지 두 편을 등재시켜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박사과정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학회 논문을 처음 투고를 해보면서 이런 일들을 막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미리 준비하면 괜찮은데 꼭 박사 논문 이제 심사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고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됐네 이러면서 뭐 이번 달까지 학회를 등재를 시키지 않으면 박사 논문 아예 심사 자체를 못 받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학회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미리미리 다 해놨어야 된다. 1학기 때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 조건을 1, 2학기 때 벌써 만족을 시켜놨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미리 알고 이제 석사 마치고 박사 들어가실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제가 드린 말씀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도 지금 1, 2학기에 계신 분들은 옳지 잘 됐다. 지금부터 그냥 학교 논문 투고를 하자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이미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은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전화 주신 분처럼 지금 학교에서 어떤 그 지적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다 고쳐야 된다, 이런 압박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정도로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